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 하락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2%, 큰 조정을 좀 보이면서 마감이 되어졌고요. 지금 코스피는, 저도 뭐 한 요때까지만 해도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좀 빼고 상방으로 돌아 나갈 수 있음에 약간 조금 더 무게를 두면서 지켜봤었는데, 저번 주 이제 목요일 날 이런 식으로 시장 체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 왔고, 이제 오늘도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그리고 오늘도 다시 저점을 깨려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미국 선물도 저희가 이제 종가가 마감될 때 나스닥이 마이너스 1% 정도, 미국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뭐 1%, 다우가 보합 수준이었는데 지금 장 종료되고 나서 다우가 마이너스 지금 한 0.38% 정도 되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1. 거의 이제 9% 정도 되니까 내일도 좀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도 저희 이제 리딩방이랑 같이 저도 운용을 하면서 저번 주 한 목요일, 금요일 이런 어떤 흐름을 보고 이제는 정말 미련을 버리고 좀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흐름도 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이제는 위로 갈 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방향보다 박스권을 이탈을 했을 때 어떻게 좀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좀 뭐 비중을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리딩방도 지금 이제 한 50%, 55%인가요? 55%까지 비중을 좀 확보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코스피도 여기를 만약에 박스권 이탈이 나오게 되면 넓게는 한 280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로 좀 대응을 할지 일단은 좀 관망을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미국 증시랑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이제 900포인트를 내일도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제 깨는 흐름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8, 9, 10월에 이때 이제 거의 세 달가량에 거쳐온 조정에서도 상당히 이때 불안한 어떤 자리 121선까지 깨면서 굉장히 불안한 자리였죠. 여기 저점까지 다 깨는 투매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닥을 잡고 상승 흐름으로 좀 이어졌었는데, 이번 조정 때도 이런 식으로 한번 전저점을 싹 깨고 121선까지 깨면서 한두 번 정도 어떤 그 털어내는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바닥을 뭐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때랑은 시장 상황이 조금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는 싫지만 조금 뭐 큰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는 희망의 무게를 두기보다는 조정의 무게를 두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어, 뭐 훨씬 현명한 지금으로서는 대응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일단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혹시라도 이 모든 리스크를 다 감당하고 막 주식 비중 막 80%, 100%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버티고 버텨서 올라왔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부분보다 혹시라도 여기서 이제 깨고 추가 조정이 많이 나왔을 때 감당해야 될 손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조정장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로만 그래도 끊어내면 이 다음 장이 좋아질 때 다시금 내 계좌를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건데, 조정장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을 넘어가서 사실상 계좌를 방치해버리게 되면 다시금 언젠가 장이 좋아질 때 그 계좌를 회복하는 속도가 상당히 많이 더딜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 폭락 때 이때 이렇게 이제 빠졌다가 다시 원위치로 오는 이런 반등장을 맞이했을 때,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내가 좀 예를 들어 흔히 말하는 존버
대응하지 않고 버텼으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원위치 혹은 그 이상의 수익까지도 얻어냈을 겁니다. 근데 이때랑 지금은 시장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거를 좀 아셔야 되고, 이제 어떤 부분이 다르냐, 이때는 이 종목들에 대한 혹은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거품이 껴있지 않은 상황에서 악재로 인해서 폭락이 나왔다가 시장이 반등을 하면, 거품이 껴있지 않은 종목들은 당연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은 이때랑은 다르게 어떤 뭐 종목별로 밸류에이션에 거품이 껴있던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면서 거품이 빠지게 되는 과정을 거치고, 얘가 빠졌다가 시장이 원래대로 돌아오더라도 거품이 빠진 거기 때문에 반등이 종목들이 원위치로 돌아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혹시라도 뭐 이때 코로나 때를 생각하면서 뭐 종목들 웬만하면 그냥 뭐 놔두면 제자리로 찾아 올라오던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지금은 조금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빠졌던 거품이, 끼었던 거품이 빠졌다가 다시 시장이 원위치를 할 때는 거품이 끼지 않죠. 근데 이때는 어떤 시장에 거품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빠졌다가 원위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을, 그냥 적정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상황이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조금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내 어떤 계좌에 있는 종목들을 끊어낼지 뭐 좀 버텨볼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나름대로 뭐 정확하게 밸류에이션을 계산하기가 힘들겠지만, 뭐 종목별로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고민과 지금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코로나 뭐 이전 대비해서 크게 거품이 껴있지 않은 상태라면은 한번 조금 뭐 홀딩해보는 전략 혹은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내 종목이 예를 들어 어떤 뭐 테마나 뭐 어디인가에 이제 속해가지고 조금 뭐 고평가되는 구간에서 좀 고점에 위치해 있다면 좀 과감하게 자르는 선택을 종목별로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때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설명을 뭐 제가 좀 어려운 말 뭐 써서 드려봤자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을 때, 이 어떤 시장이 우리가 연준에 기대어 있잖아요. 이 연준을 뭐 엄마 혹은 뭐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 시장을 이제 뭐 자식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안 좋아진 자식을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혼자 이 자식은 잘 왔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 뭐 재정적으로든 뭐 체력적으로든 뭐 건강상으로든 굉장히 힘든 상황에 좀 직면을 해서, 여기서 이제 연준이 딱 이제 엄마가 튀어나와가지고 너 다시 조금 이렇게 정상적인 상황을 찾을 때까지, 다시 건강해질 때까지 내가 너에게 뭐 지원을 좀 해줄게, 이런 식으로 온 거죠. 그래서 돈 풀어가지고 여기까지 좀 캐리를 해준 거고, 자식을 지원을 해서 이제는 아들아 뭐 딸아, 너가 이제는 앞으로 좀 건강해질 것 같으니 이제는 더 이상 뭐 이때만큼의 지원은 해주지 못할 것 같아. 이제는 혼자 힘으로 좀 살아보렴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 자식이 지금까지 계속 돈 지원받으면서 상황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뭐 그러다가 이제 지원을 안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떤 걱정에 쌓이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 자식이 계속되는 지원으로 완전히 독립성을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계속 지원해가지고 놔두는 것보다, 그래서 자기가 뭐 실제적으로 체력이 좋아져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이제 본인이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닌데 계속 뭐 차 바꾸고 돈 쓰고 뭐 집 바꾸고 이러면서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면 안 되니까, 아,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이제는 돈을 지원 안 해줄 테니 너 혼자 좀 잘 살아봐라, 뭐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시적으로는 지원이 끊기게 되니까 이 자식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는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겠지만, 멀리 이렇게 우리가 좀 내다 보면은 계속 뭐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더 돈 풀고 막 연준이 더 시장 개입해가지고 더 부양시킨다고 하고 이러면서 더 거품이 끼고 이제 이 자식이,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까지 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막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이 고점 구간에서 정말 이런 식으로 조정이 크게 나왔을 때 오히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부분이 훨씬 더 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미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 일시적으로는 조금 출렁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는, 결국에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는 이만큼의 조정도 싫고 계속해서 오르기만 했으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뭐 연준의 지금 스탠스와 결정들이 오를지도 모르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합니다. 뭐 준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조금 올바른 비유였는지 이해가 좀 되신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은 뭐 제 제가 뭐 언급드렸던 부분에 뭐 핫한 테마주들이 거의 다 좀 움직였고요.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다시 조금 움직임이 좀 있었던 부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관련주들은 제가 어제 언급을 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를 하고 나서 바로 정치적 행보를 가져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림상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뭐 뉴스가 생각보다 좀 적을 수는 있다. 그래서 얘네를 추가 상승을 시키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지지율 뉴스를 가지고 아마 한 번 더 시세를 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이제 오전에 지지율 30% 넘어서면서 1등이 됐죠. 그래서 한 번 더 폭발적으로 상승을 좀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재료가 사실은 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대장주인 서현탄 메탈도 이렇게 되면 완전히 어나더 레벨로 가격 자체가 업그레이드 돼버리는 상황. 그리고 예전에 그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 드려졌었는데, 특히나 테마주 급등하는 종목들을 볼 때 이 만원 이하에 있던 종목들이, 물론 이때 당시에는 한 번, 두 번 정도 만원 가격대를 넘어선 적이 있지만 안착해서 흐름을 안정적으로 가져가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이때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완벽히 안착한 것은 만 원을 돌파하고 완벽히 안착한 건 이번이 어떻게 보면은 음, 어, 처음이죠. 그랬을 때 이 1,000원짜리 종목들이 이 안에서 굉장히 어떤 그 뭐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다가 이 만 원을 넘어서면서 뭔가 좀 종목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젠틀하게 바뀌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 그렇게 한번 언급을 드렸었고, 1,000원짜리가 만 원대가 되면서 오히려 여기서 시세가 한 번 더 제대로 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지금 떠오르는 게 예를 들어 예전에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요렇게 한번 보면은 이 만 원, 이제 1,000원짜리일 때 한번 움직임을 한번 보시죠. 요렇게 뭐 이때는 뭐 공매도까지 있었다고 치면, 야, 정말 굉장히 정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저분하게 움직이다가 만 원을 넘어서면서 종목이 굉장히 탄력도
있어지고 오히려 시세를 제대로 내는 뭐 그런 경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찌됐건 이 정치 테마주라는 것은 우리가 뭐 테마의 꽃이라고 부를 만큼 굉장한 사실은 테마주 중에 거의 뭐 탑 안에 드는 뭐 정치 테마주, 예전에 대북주들, 그리고 이번에 뭐 코로나주들, 뭐 탑 뭐 정말 3 안에 드는 그런 항상 대시세를 내는 종목이 출현을 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바닥권에서 많이 사실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텐셜에 대해서는 너무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갖고 저도 윤석열 테마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이제 윤석열 테마주들이 시세를 한번 내고, 지금은 이제 애니능률이 대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애니능률, 그 다음에 뭐 서현탄메탈, 그리고 아까 보니까 뭐 이제 서울옥션도 윤석열 테마주로 조금 엮이는 분위기였고, 그 다음에 뭐 덕성, 뭐 서현, 요 정도 순으로 지금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윤석열 테마주가 한번 시세를 내고 만약에 조금 이렇게 큰 조정 구간으로 만약에 좀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 지지율 이슈로 일단 한번 시세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금 이렇게 조용히 당분간은 지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다음 파동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이 자꾸 원하는 그림, 원하는 그림으로 그림이 그려지면서 뭔가 좀 본인 스스로 저 이제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그런 그림 있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서 뭐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가져갈 때가 이 다음 파동이 그려지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윤석열 테마주가 이번에 이제 파동을 한번 주고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때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이재명 혹은 뭐 이낙연 관련주들이 그 빈틈을 찾아서 한번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주들은 최근에 한번 시세를 집단적으로 한번 냈었어서,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좀 대장으로 분류됐었던 에이텍이나 뭐 에이텍TN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시세를 냈던 종목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세 내고 막 너도 나도 이재명 관련주로 엮이면서 막 폭등을 할 때 뭐 이제 동신건설이나 뭐 프리엠스, 그다음에 뭐 이제 성안이라는 종목은 조금 뭐 악재가 좀 있었죠.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었는데, 에이텍이랑 에이텍 TN이 조금 뭐 심상치 않다. 뭔가 여기서 시세 내고 이 구간 안에서 또 충분히 조정을 거친 상황이어서 조금 뭐 에이텍 TN도 이렇게 보시면 얘도 뭐 상한가 한방 때리면 금방 또 전고점 돌파하면서 매물이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얘네들도 조금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뭐 이낙연 관련주 하면은 너무나도 유명한 남선알미늄이 있죠. 근데 관련주들 저도 이제 돌려보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느낌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야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 여권에서 뭐 이재명 지사 요 정도 한번 시소를 타는지 그 정도만 한번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당분간은 윤석열 관련주들이 너무 핫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지켜보시면서 매매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 어제 이제 뭐 설명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최대 기대주인 미국의 로블록스가 이제 10일날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 이슈로 한번 시세를 낼 수 있다고 어제 3월 둘째 주 매매 전략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빛소프트가 대장이었고 2등주로 선익시스템이 따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시간에서는 선익시스템이 한 5% 뛰어가지고 뭐 혹시 대장이 바뀌나라고 생각했는데 대장이 바뀌지는 않았고, 역시 한빛소프트가 차트가 되게 이뻤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이 좀 나오는 모습.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뭐 로블록스 상장 이벤트가 맞춰지게 되면 조정이 조금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재료 자체는 뭐 너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우주항공 테마 막 올라올 때랑 좀 느낌이 좀 비슷해서, 파동을 뭐 한 파동에는 끝날 만한 재료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정 나왔다가 한 두 파동 정도까지는 충분히 뭐 만들어낼 수 있는 테마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쿠팡도 뭐 어제 뭐 너무 여러 번 설명드린 뭐 테마라서, 아무튼 동방이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자를 담과 동시에 종목 자체가 굉장히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이 좀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위험자를 좀 일단은 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오늘 공시로 일단 위험에서는 해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고 종목으로 바뀌게 되고요. 뭔가 좀, 음, 지금 쿠팡이 11일 날 상장을 앞두고 있고, 지금 8일인데 동방이 위험자를 뗐다. 그러면서 뭔가 지금 시간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조정 줬다가 이벤트 당일 맞춰서 한 번 정도 마지막 파동 뭐 내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 되는 그림으로 가려고 이러는 건지, 일단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방이 이제 조금 움직임이 둔해진 반면에 KCTC가 대장으로 좀 올라섰고, 얘도 이제 이렇게 쌍봉을 만들었죠. 그래서 보통 이런 구간에서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돌파를 못하고 조금 민기적거리면 이런 구간에서 좀 고점 만들어지는 모습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 고점이라는 것은 돌파를 하게 됐을 때 가장 좋은 매수 타점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가장 좋은 매도 타점이기도 하다라는 것. 그래서 항상 이런 전고점은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자리이다. 그래서 돌파를 자꾸 기대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전고점 구간에서 물량을 좀 다 털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은, 이런 구간은 좀 조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쌍봉을 맞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쿠팡 관련주들은 재료가 지금 시장에서 너무 노출되어 있는 게 좀 너무 크죠. 너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야, 얘가 뭐 쉽게 가줄런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에서 그냥 재료 소멸로 마무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KCTC랑 얘네들은 이제는 좀 추가적으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리스크가 이제 너무 크고, 동방 정도만 얘가 뭐 한 번 정도 먹을 구간 주는지, 조금 그 흐름이 수상하다 싶으면 그냥 뭐 단타 정도로 한번 먹고 나오는 뭐 그런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뭐 그렇게 이제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조금, 그 뉴스도 좀 종종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렇게 크게 뭐 시장을 뭐 주도하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정도는 아니고요. KCT, 잠깐 이제 장중에 반등이 나왔다가 좀 밀려버렸네요. 얘네는 그렇게 뭐 무조건 공략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들진 않아서, 뭐 이제 장이 좋을 때는 우리가 시장에 뭐 주도 테마가 아니어도 좀 변두리 테마여도 혹은 조금 약한 테마여도 그런 곳에서 곧잘 수익도 나고 챙길 수가 있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일수록 정말 지금 이 안 좋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주도 테마에서만 조금 매매를 하려고 하는 연습하셔야 되고요. 또 이 주도 테마 안에서 대장주만 좀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내가 디테일하게 챙기지 않아도 크게 뭐 손실로 이어지는 부분이 없는데, 장이 항상 안 좋을 때가 문제거든요. 장이 안 좋을 때는 뭐 조금 그 디테일함에서 좀 놓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세심하지 않게 매매를 하다가
정말 작게 내가 하는 그 실수나 뭐 정말 작은 구멍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굉장히 이제 나비 효과처럼 계좌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응도 좀 철저히 하고 손절도 칼같이 좀 하고요. 뭔가 좀 희망보다는 리스크 관리 쪽으로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지금 시장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이 이거 다시 올라옵니다. 저는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 여기서 시세 한 번 더 내기는 좀 뭐 재료 자체가 좀 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는 이대로 좀 죽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야 오늘 뭐 한 번 더 상한가까지 가면서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전고점 구간까지 한 번 더 올려놓고 털어먹고 마무리가 될 건지 야 시세를 한 번 더 낼런지 뭐 이 부분은 제가 뭐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근데 조금 접근하기에 조금 찝찝한 자리는 맞습니다. 털어내는 파동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적극적으로 막 이거 또 간다 이런 식으로 보고 매매하기보다는 뭐 비중도 좀 줄이시고 좀 대응 칼같이 하면서 매매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히토류 관련주들도 재료는 지속적으로 좀 지속 가능한 재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니온이 대장으로 이렇게 이제 치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 세노텍으로 대장이 좀 바뀌었었죠 한번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방송에서도 유니온 머티리얼이나 티플렉스 쪽으로 순환매가 돌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한번 언급은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티플렉스가 또 올라오는 모습인데 이렇게 보시면 얘도 여기서 이 전고점 여기만 좀 뚫어내면 또 가격 자체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들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니온, 세노텍, 티플렉스까지 한번 순환매가 다 돌았어요. 그래서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즈까지만 한번 얘가 치고 나가주면 순환매가 또 다 도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히토류 관련주로 좀 편입이 된 애가 동국 RNS라는 종목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들 안에서 테마들이 순환매가 돌아주고 새롭게 테마로 어떤 종목이 또 편입이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테마가 굉장히 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또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미 올라버린 종목들은 그렇고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니들 다 갔어? 그럼 나도 한번 가야지. 명색이 나도 예전에 대장하던 앤데 이러면서 또 뭐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지켜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잠깐 좀 보고 넘어가면 뭐 위태위태한 자리죠. 얘도 결국에는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지를 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를 삼전도 혹시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 지수도 같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모양새가 아마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는 지수 추가 조정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짜 안전벨트 꽉 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이제 여기를 깼다고 해서 무조건 뭐 급락이 나오고 뭐 이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잠깐 깨고 뭐 조정 나왔다가 다시 회복할 수도 있고 뭐 정말 말 그대로 추세 자체가 깨져버리면서 좀 깊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종목별로 손실만 좀 최소화하자는 생각으로 리스크 관리에만 치중을 좀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뭐 현명한 대응 전략이다. 뭐 팔고 나서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할 때는 저는 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좀 리스크 관리하고 대응을 하실 때 막 주식
비중 막 80, 뭐 100%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막 다 버티고 홀딩하고 있다가 뭐 한 번에 그냥 뭐 전량 매도 뭐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팔고 나서 막 올라갔을 때 멘탈도 무너져 내려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추천드리기를 비중 조절을 계속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잘라낼 거 잘라내고, 또 장이 또 흐름이 괜찮을 것 같으면 신규 매수를 좀 했다가 또 다시 상황이 안 좋으면은 다시 또 리스크 관리하고, 뭐 손절할 거 손절하고, 뭐 조금씩 조금씩 그냥 계속해서 비중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이제 조금 또 뭐 이렇게 혹시 조정 나오면서 깨지더라도 또 좀 비중 줄이고 그러다가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뭐 봐서 뭐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좀 대응을 해보고,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오면은 그 안에서 또 챙길 것도 챙기고, 그러다 또 흐름 안 좋아지면은 뭐 좀 리스크 관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쫀쫀하게 매매를 하시는 게 한 방에 막 매수하고 한 방에 매도하고 이러는 것보다 좀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하는 데는 그런 어떤 비중 조절 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